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재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캐릭터가 아닌 선생님의 실물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좀 친근감이 생기나요? 물론 뭐 선생님이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업 끝나고 그런 약간의 소통의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미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안내를 하려고요. 그 안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왜 선생님 일기어 전권부터 하나요? 딴 것부터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선생님 지금 요 교과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교과서를 좀 재구성했습니다. 우리 3학년 들어온 선생님 세 분 있어요. 세 분 구원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독서력을 먼저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읽기와 점검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서서 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말하기 연습을 시킬 겁니다. 단어명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신있게 말하기고요. 네 번째 단어는 두 번째 수단이죠.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고요. 교과서 쪽수는 대략적으로 뭐 186, 187쪽은 오늘 좀 참고하면 되는데 뭐 이어서 나온 강의에서는 또 그와 맞는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과정은 무엇을 할 예정이냐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명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단어명이 이렇습니다. 함께 살아간 우리라는 대단원의 자신있게 말하기입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학습의 목표는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뜻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언뜻 보면은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학습 목표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이 관련된 영상 하나 좀 볼게요. 자, 여기 좀 화면 보이시죠?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영상 좀 찾아봤을 거예요. 안 그래도 유튜브를 쭉 해서 검색어를 넣어봤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내용 저는 중에 오늘 여러분과 이런 발표 댓글들이 불안 있어서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볼게요.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저는 발표할 때 원래 손이 좀 떨리는데요. 그게 심해져서 발표 종이를 잡고 있으면 막 떨어요.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혹은 뭐 갑자기 종이 들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여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인데 어떡하죠 선생님, 저 발표하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순서가 다 오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몸이 뭐 덜덜 떨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댓글을 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댓글을 단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 열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말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불안의 뜻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무대공포 혹은 수줍음, 부끄러움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말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불안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이거 겪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이 순간도 약간은 긴장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하기 불안은 왜 느끼는 것일까? 한 4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요. 낯설어요. 친구도 아니에요. 이러면 말하기 어렵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전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성격적인 부분. 다음 세 번째, 준비가 아예 안 된 겁니다. 갑자기 나와서 자기 얘기 하려고 하면은 뭔가 순서도 안 먹고요. 뒤엉 기초 생각이,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된 경우고요. 네 번째,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경험을 키워야 말하기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경우인데요. 대책도 사실 미리 살펴보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먼저, 친구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좀 띄워주면 되겠죠. 박수도 좀 쳐주고요. 호응도 쳐주고, 뭐 꽃받치도 해가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신나게 긴장하지 않고요. 자기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격은 한 번에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써봤어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면은 말하기 불안 고칠 수 있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약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 있으면 긍정적인 정서가 생기겠죠. 다음, 수많은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연습하다 보면 늡니다. 오늘 더 언급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요. 이제 국어 시간에 이 경험을 쌓아주겠다는 겁니다.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79쪽이요. 여기 보면요. 말하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도계를 올려놨죠. 그렇죠? 이 온도계 한 칸이 5도씩 올라가는 건데요. 질문은 9개. 5구 45. 몇 수입니까? 45도까지 차는지 얼마 살펴보는 건데요. 요즘 또 온도계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 온도 보겠습니다. 37.5도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맞죠? 떠오르는 숫자가 몇 개 있죠? 1, 3, 3, 9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근데 말하기 불안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9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9개의 질문에 해당되는 걸 칸칸이 채우다 보면 나는 온도가 왜 이렇게 높지?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말하기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온답을 자기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한번 9개 살펴볼게요. 크게 3개 묶으면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 개인적인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람과 대인관계 혹은 집단에서 있을 수 있는 점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점검하는 내용인데 각자 한번 표시를 좀 해보세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9가지 중에 사실 국어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표시했죠. 화살표 한번 보세요. 말할 내용이 확신이 없다. 청중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 크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없다. 말할 내용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말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걱정이 많은 편이다. 이거는 국어 시간에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수행평가를 본다면 이건 배려를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기 상황을 점검해봤고요. 교과서 이제 179쪽 2번은 이제 각자 해보세요. 온도계 눈금을 갖고 뭐 친구랑 얘기하라 그러는데 지금 친구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영상통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0쪽입니다. 180쪽. 웹툰이 하나 나와있네요. 이거 혹시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경찰. 경찰인 한경찰이에요. 한경찰이라는 님이 쓴 작가가 쓴 그렸다고 해야 되죠? 웹툰이니까 스프링 핑거스 2회의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깐 감상한 다음에 같이 영상에서 살펴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차례는 송우연. 네? 네? 응? 응?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사소한 걱정 때문에 손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긴장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나만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 그런데 지금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괜찮았죠? 여러분들의 자기 얘기를 한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한 4가지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꽉꽉 손 긴장해서 손 잡는 장면. 다음 덜덜덜덜덜. 효과음이 똑같죠? 이런 걸로 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원인인 첫 번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면 이 학생 뭐가 안 되는 거죠? 발표를 앞두고 점점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를 이겨내기 힘들어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맞죠? 말하기 어려운 원인 중에 첫 번째죠. 초조해지는 심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 부르니까 네 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의자가 뭐 쿵당쿵당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이 학생? 네, 준비는 했는데요. 발표 전에 너무 긴장한 겁니다. 자신이 준비한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말하기 어려운 원인 두 번째, 발표 전에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교탁 앞에서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하고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원인은 뭘까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건 결국 시선을 맞추지 않는 거고, 시선을 맞추지 않다 보면은 고개는 당연히 숙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 세 번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장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였죠. 와, 이 눈 보세요.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시선. 이런 걸 딱 느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섭죠. 완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만 쳐다보면요, 불안해지죠. 맞죠? 이런 장면, 말하기 어려운 원인의 네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크게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이걸 부분적으로 이제 살펴봤으니까 대처 방법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82쪽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요 장면을 이제 특정했는데요. 이 장면에 질문이 이거죠. 송우현이 발표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너무 떨려서 이상한 목소리 날까봐, 두 번째,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남은 3개 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이럴 수도 있죠. 친구들이 비웃거나 어려운 질문할까봐 염려되어서. 맞죠? 친구들이 자기들 막 소근소근거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기억나나요? 이러면 발표 시간이 싫겠죠. 다음, 발표 상황이 익숙치 않은 겁니다. 그 긴장감이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발표 시간 싫죠. 다음, 자기만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182쪽의 학습활동 1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들 잘 조절해가면서 이 내용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각자 한번 써보세요. 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 연습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러면 예시대화만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짐작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돌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 너무 긴장이 됐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죠. 숨을 이렇게 쫙
한숨 좀 쉬어보고요. 자기만의 컨트롤 방법이 있다면은 그 긴장감 풀 수도 있고요. 뭐 체조를 나가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뭐 간단히 뭐 호흡을 가다듬는다든가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선생님이 제시한 답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송우연을 도울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183쪽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의 태도를 참고해서 발표를 마친 송우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한번 써보세요. 이건 이제 예시 답안이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동안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이 만화 이제 뒤에 보면요. 어떻게 끝나는지 잘 모르죠. 사실 교과서에 있는 만화에 선생님 뒤에 좀 덧붙인 건 있습니다. 국어 시간 발표 어떡하냐라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네, 요 이제 만화 뒤에 보면요. 얘는 이렇게 발표를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데 지금 홍대입니다. 여기 홍대에 한 건데서 모델로 서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 다음 얘기 궁금하지 않나요? 찾아보세요. 아까 제목 얘기했죠? 스프릿 핑거스 2회 이건 무료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 뒷얘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힌트 하나 줄까요? 잘생긴 남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184쪽 보겠습니다. 184쪽. 발표 불안에 관련된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건 누군가가 이제 발표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나서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다반사였고 목소리가 떨려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 머릿속 말들이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릴까 두려워서 종이에 꼼꼼히 적어놓고 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잘 안 떤다. 그전에는 발표하다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텐데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 불안해졌는데 이제는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하며 뻔뻔함을 키웠더니 불안이 줄었다. 실수할까봐 떨릴 때에도 차라리 실수해버리지 뭐라고 속으로 읊조리니까 오히려 덜 긴장하게 됐다. 마음 좀 단단히 먹어 라며 자기를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니 편해졌다. 쉽게 불안해지고 많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줄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마다 불안해진다며 찾아오는 이가 꽤 많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표가 공포라고 했다. 본인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신년 연설하는 것이 두려워 아랫사람에게 대신 시키는 사장님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겉만 보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 내 안에 남아있던 불안도 날아가 버렸다.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불안해도 되고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은 한결 편해지기 마련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 김경수, 발표 불안. 네, 잘 읽어봤나요?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병수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발표 불안의 제목의 글이었고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발표 불안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던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나가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문제라는 걸 깨닫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이 참 내용이 인상적인데 이렇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언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고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85쪽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이 말하기 불안 대처 방법을 정리를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복 전과 극복 후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먼저 극복 전의 내용 보면요.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건 어떻게 극복하나요? 창피 좀 당하면 되지 뭐 그건 대수롭게 생각해라고 넘기는 장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실수할까봐 떨린다는 생각은요. 차라리 실수 그것까지 거 좀 해보면 되지. 어차피 넘어가면 잊혀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음 좀 단단히 먹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밑에 좀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평상시 우리는 말하기 발표를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도 하고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거 하고 속된 말로 가슴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지나가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밑에 이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같이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요, 말하기 불안의 개념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이 말하기 불안을 얘기하려면, 그리고 남들이 잘하는 유창한 말하기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유창한 말하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요.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조금만 더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면 말하기 불안 이겨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원인이 한 3가지 정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85쪽 밑에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않거나 공적인 상황이 익숙지 않거나 상대방 과제에 부담이 있으면은 말하기 불안을 겪으니까 이거를 반대로 대책을 세워가면 되겠네. 하나씩. 준비 제대로 안 했어? 사전 준비 충분히 하면 말하기 잘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요, 할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2번째, 익숙치 않은 공식적인 상황 자꾸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해야 될 것도 이 말하기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다음, 이거 과제야. 보는 사람 있어. 이런 부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국어 시간에는 최대한 이걸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친절한 친구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겠고요. 박수도 막 좀 쳐주고요. 뽕도 좀 해주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이제 쉽게 내주겠습니다. 진로에 관련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3학년이죠? 3학년. 앞으로 고등학교 어디 갈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건데요. 그 주제를 갖고 글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2번 강의의 2차 시에다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적용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화면에 넘어갔네요. 주제는 진로를 중심으로 자기소개하기입니다. 다음 처음 가운데 끝이라는 요 양식에 맞게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요 교문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요겁니다. 말하기 개요 작성이라고 돼 있죠. 주제는 진로 중심 자기소개하기. 교과서 186, 187 참고하시고요. 발표 시간은 3분 내에 됐죠? 쭉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해서 진짜 계약을 해서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 한번 되겠고요. 그 경험을 키우다 보면은 수행평가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선생님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의 생각이 잘 구현이 되겠죠. 평가 기준도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발표자 이런 걸 잘하는지 보세요. 준비도 흥미가 있는지, 그 다음 목소리 크기, 속도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고요. 평가 요소는 나중에 진짜 수행평가를 한다면 그 전에 다시 공개를 할게요. 이게 뭐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런 걸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눠진 학습지에 이걸 잘 기록하라고요. 알겠죠? 학습지 2차지에 있습니다. 적용학습에. 다음 청중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건 듣기랑 똑같은 거죠. 듣기 잘하는 사람 말 잘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듣기도 보통 좋습니다. 물론 가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쨌든 청중의 반응까지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179쪽부터 187쪽에 나와 있는 자신있게 말하기 단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좀 빨리 이제 제한된 시간에 진행하느라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설문하게 되면 그 설문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한 가지만 다시 얘기 나온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교과서 쭉 한번 훑어봤죠? 교과서에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 잘 필기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학교에 교과서를 가져오게 되면 그 필기 내용이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필기 꼭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